1437년 명정톡 2년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4일 시내 첫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4일 시내 두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두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세번째 기사 선원을 보내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다. 판승문원사 이세영을 보내어 선온을 가지고 가서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네번째 기사 윤연명, 이천, 박안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연명을 가정대부 해평군으로, 이천을 정흔대부 호조참판, 호조판서 겸 평안도 도절제사로, 심도원을 중추원사로, 정갑손을 예문제학으로, 김맹성을 호조참판으로, 우승범을 예조참판으로, 박안신을 가정대부 공조참판 겸 평안도 도주관찰사로, 강주를 동지중추원사로, 이선을 중추원 부사를 삼았다. 이때까지는 경직을 가지고 외임을 띈 자가 없었는데 이천과 박안신은 정벌한 공으로 특히 이 벼슬을 제수하니 대개 특별히 총애한 까닭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각 야인 족속의 강약을 조사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홀라운 올적합은 이로부터 우리 조정에 오지 않던 자들이나 다행히 지금의 그들 추장들은 저마다 사람을 보내와서 조회하였고 모다 오합으로 말하면 몸소 와서 조회하고 한 달 동안에 연속하여 성심껏 복종하였으니 뜻하건대 반드시 이제부터는 여러 추장이 혹 풍문을 듣고 스스로 온다든가 혹은 사인을 가지고 조빙하는 자가 장차 줄을 이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저들의 부탁이 크고 작은 것과 강하고 약한 것, 직품의 높고 낮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꼭 같이 접대하면 진실로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 비록 고단하고 약하며 외람되고 용렬한 자라도 혹은 강성하고 하다고 일컫는다든가 강한 자의 명령을 침탁하였다 하여 만약에 접대하기를 꼭 같이 하게 되면 저들의 약자는 비록 기뻐하겠지만 강자는 반드시 불평을 품어서 이로 인한 분한으로 혼란이 생기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접인하는 예도 역시 경중의 마땅함을 잃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경이 이러한 뜻을 다 알아서 홀라운에 왕래하는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그 부락의 강하고 약한 것과 그 관하 인구의 많고 적은 것, 토지의 넓고 좁은 것, 노정의 멀고 가까운 것, 관작의 높고 낮은 것,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 등을 문의하여 모두 다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홀라운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머물러 살고 있는 범찰, 도아온, 보아간, 부락과 벌인, 훈춘, 후훈, 동양북 등의 여러 종류의 야인들도 윗항에서 말한 예에 의하여 극비리에 찾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또 건주의 좌위에는 범찰이며 우위에는 이만주가 있으나 또 중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마땅히 한꺼번에 물어서 아뢰라. 대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잡종 야인들의 종류를 나라에서 알지 않을 수 없고 변방 장수들은 더욱 알지 않을 수 없으니 경도 깊이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물어서 밀봉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5일 임자 여섯번째 기사 신천주에수 장승 등을 참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신천주에수 산호 장승이 서원 김천로를 때려 죽였으니 율이 참형에 해당하오며 단천제수 김영부는 사촌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 율이 교영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시위군사의 속옷을 아청색으로 쓰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우리 조정은 그전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대소의 시위 군사가 모두 흰옷을 입으니 한갓 군사의 위험에만 빛이 있을 뿐 아니라 흰빛이 본래 길복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갑옷을 입고 시위할 때 속옷은 모두 아청색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조를 훈련하고 무예를 익히는데 힘쓰게 하다. 병조에서도 아뢰기를 사조를 훈련하고 무예를 미리 익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군사상 중요한 일이온데 국가가 무사한 지 오래되니 대소 군사들이 안일한 데만 습성이 되어 우물쭈물하고 몹시 게을러서 평상시에 습진, 습사와 대열, 강무 때에는 도리어 꺼리는 마음을 내니 이로 인하여 무비가 날로 회의하여 실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도성 문 밖에 노루나 사슴이 있는 곳에 본조가 임시로 계문하면 군사를 내어보내 수수를 행하도록 하시고 또 사철의 중월에는 습진 이외에 매월 초일에는 번나는 군사로 하여금 그 많고 적음을 따라 반송정에서 진법을 익히게 하시되 병조와 삼군 도지무 훌륭관 제조 일동이 규찰하도록 함을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수는 겨울의 사냥이고 중월은 âm 력 2월, 6월, 8월, 11월을 말한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한승부 윤, 유계문을 북경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게 하다. 임금이 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9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벌에 나선 평안도 군조를 구휼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 군졸이 파적양을 정벌하는 데 나아가니 먼 길을 가는 스구름이 실로 구휼할 만하였다. 매 1호마다 환자 2석씩을 감하고 마필이 죽었거나 잃은 사람도 또한 1석을 감하게 하며 목숨을 잃은 자에게는 치제, 치부하고 복호하여 줄 것을 한결같이 정한 법대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9월 2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북방 방어의 방향을 지시하다. 전제하기를 1. 개축년에 파저강을 도벌하였으되 최윤덕 등이 심타 남노가 사는 곳을 보존하고 온전한 말로 접대하여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한 물건도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좋게 감동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오히려 감동하지 않았고 부인들로서 붙들린 자는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군주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으나 내가 불쌍히 여겨 남녀가 섞여 거처하지 못하게 하고 집과 곡식을 주어 손님을 접대하듯이 하였다. 이만주의 아들 야다호에게는 입는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예의로서 접대하여 마침내는 본토로 돌려보냈으니 역시 좋게 감동할 만하였을 때 감동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 만주가 보낸 사람을 혹은 올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내 영로의 잔약한 패단을 개교하지 않고 올려보내도록 허락해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넉넉하게 주고 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다. 또 나에게 흉년을 구하고 쌀과 양식을 달라고 청함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달아 미속을 주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켰으니 사람의 심정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로되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고 해마다 국경을 침범하여 죄 없는 백성을 붙들어 죽이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함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되니 내가 이에 야인의 물이란 바로 검수와 같은 성질이라 덕으로서 화하게 하기가 어려움을 알았다. 비록 잘 접대하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꼭 같으며 잘 접대하지 않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역시 꼭 같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 부득이하게 토지할 군병을 일으켰으며
비록 저들의 괴수를 잡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류들은 붙들린 자가 많았다. 더욱이 우마의 상해를 입혔고 벼와 곡식을 다 태웠으니 또한 거의 징계한 것이겠으나 그러나 저들이 금수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 어찌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언덕을 생각해서 기순할 것인가. 반드시 사인이라 칭하고 행인이 되어 혹은 양식을 청하고 혹은 변동을 볼 것이다. 그러니 그 관할 사람이 변방에 이르러 비록 서울에 올라오기를 청하더라도 마땅히 대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연달아 서울에 올라가서 비록 성상의 언덕을 입었으나 전에 품었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혼란을 유인하여 변방 백성을 살해하기를 그전처럼 하였다. 지금이라도 만주가 몸소 와서 기순하겠다든가 혹은 친자식을 보내어 서울에서 시위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후하게 접대해서 올려보낼 터이나 그 외의 관할 사람은 내가 올려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혼란을 유인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짐작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를 말한 사람이 많았다 하고 간략하게 청한 바의 행량이라든가 소금 말이나 주고 인하여 통역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옳을 것이니 경히 짐작해서 수행하라. 1. 파저강에서 도망하여 온 귀순자가 잠은 많아서 허니 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혹은 토지를 준다든가 혹은 벼슬로 녹봉을 주어서 귀화할 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죄를 범하고 도망온 사람이니 마땅히 추장의 청을 조차 함께 본토로 돌려보냈었어 하므로 내가 옳게 여기어 돌려보내기를 허락하였었는데 그 후에 물으니 와서 청하던 자가 귀화한 자를 인솔하고 겨우 강을 건너자마자 다시 다 사살하였다고 하니 내가 곧 후회하였다. 지금 동돌이 불화가 귀화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장가들어서 살고 있으므로 이번에도 향도가 되어 그 무리를 토벌했으니 그의 마음이 반드시 도망쳐 돌아갈 심사는 없을 것이며 저 만주란 자가 비록 돌려보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돌아갈 이치가 없겠고 이미 정주에서 장가들어서 잘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대로 살려는 계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기순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벼슬과 노비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어찌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려 하지 않겠는가. 경은 잘 의논하여 아뢰라. 1. 만주에 관할 사람들은 소와 가축에 이만 할애되고 벼와 곡식이 다 탔으니 반드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귀화하겠다고 이끌고 도망쳐 올 자가 혹 있을 것이니 마땅히 후하게 먹이고 편안하게 접대하여 배고프고 춥지 않게 하고 사유를 갖추어 아래라. 1. 조명간 구자를 강 모퉁이로 옮겨 드렸더니 형세가 심히 고립되고 위험하여 구헌하기가 어려울 듯 하기로 최윤덕이 관계에 있을 때 방의 계책을 포치하였다. 반드시 빠뜨린 계책은 없을 것이나 그러나 지나간 병진년에 저 적들이 침입할 때 지키는 장수가 실수를 하여 인구와 마수가 죽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했으니 만일에 전일에 박안신이 몸소 조명관까지 가서 적대와 방패 등 방비할 계책을 다 하지 않았던들 한 성책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도 역시 조명관의 방비할 일에 또한 포치하기를 빠짐이 없이 하였겠으나 그러나 금년 5월 초 1일에 적이 또 침략하였을 때 봉화를 바라보는 후망인들이 모두 적이 온 줄도 모르고 적의 기병이 반이나 건너자 성책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알고 장황하게 놀라서 두려워했으니 만일에 비온 뒤에 강물이 차서 넘지 않았다면 초하룻날 상하분이 모여 있을 때이니 지킨 장수 신기가 가감하지 않았던들 성공과 실패를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윤덕이 조명관 구자를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조정께서 정해놓은 국경은 물러나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더니 경도 또한 혁파하기를 청하니 만약에 절벽에 매우 위험하여 구원병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꼭 혁파해야 하겠다면 혁파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국경을 축낼 수는 없는즉
조명관 성책의 방업 배치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명관 같은 가장 기묘한 성책이 많으면 힘을 다 나누어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나 오직 조명관 하나의 성책이 가장 기묘하다면 힘을 다하여 방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 자세하게 알아서 심력을 다하여 보치하여 조명관 백성으로 하여금 길이 침략을 입는 걱정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10월 1일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서 조회를 받았다. 동량북에 거주하는 올량합 도지 유보아간이 아들 소은가와 간하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토산로를 바치고 홀라운 올적합 지위 가음한도 사리합을 보내어 또한 토산로를 바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험하고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하였도다 하니 보아간이 대답하기를 조회하려 오고 싶은 마음이 길이 험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수하 사롱합 등이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알고 있다 하였다. 보아간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환난을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또 능히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북쪽 도적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살고자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드디어 서쪽 월랑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울러 의복 가신을 하사하고 또 보아간과 그 아들에게는 안장가춘말을 하사하였다. 도지 첨사 도아원 홀라운 우장아 오영읍아합 등이 하직함으로 우장아 오영읍 응아합에게 마포 적포 각 20빌 및 종이 자리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또 추장 내요곤 벌아합 등에게는 안장가춘말을 하사하였다. 그때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야인에게 안장가춘말을 하사면 저 지역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보고 와서 청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장차 감당할 수 없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안장가춘말은 보내지 말고 다만 배와 잔물만 보내어서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장가춘 말을 하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령 1년 동안에 미리 30여 불만 준비한다면 그들의 청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나라의 경비가 모자란다면 사대부들이 각각 차등 있게 내어서 그 비용에 충당하여도 또한 가할 것이다 하니 대신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동량부 지금의 무산이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일 경사 세 번째 기사. 산호 유자곰이 박원이 살인하여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진천죄수 산호 유자곰이와 박원이 살인하였는데 유를 상관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변경의 야인들이 벌인에 모여 살기를 청하나 도제제사 김종서가 반대하다. 전지하기를 올량합 도아혼이 와서 아뢰기를 우리들이 혹은 벌린에 살고 혹은 수하에 살고 있어서 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도적대의 침략을 받아 서로 미처 구원하지 못하니 벌린에 모여 살기를 청합니다 하고 유보아간도 와서 아뢰기를 우리 올량합이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능히 서로 구원하지 못하니 한 곳에 모여 살아서 뜻밖의 변란을 예방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위에 말한 두 주장이 반드시 모여 살고자 하는데 그들의 뜻이 어떠하며 또 변경에 어떤 이해가 있겠는가. 또 이 야인들은 모두 농사를 짓고 사는 자들로서 예전에는 두만간 안쪽에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강 건너에 옮겨가서 살고 있는데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농사 지을 땅이 모자라지 않을까. 경 그들의 속셈을 살피고 이 해를 참작하여 자세히 공리하여 계달하라 하니 도제제사 김종서가 회개하기를 옛부터 오랑캐는 통솔하는 자가 없으며 그 힘이 약하고 그 화도 얕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모여서 살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화는 장차 얕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간, 도아온 등이 신에게 여러 번 청하여 왔습니다만 신은 힘써 이를 말리면서 이르기를
예전부터 살던 땅을 버리고 새로이 거친 들에 옮겨서 세안한다면 너희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매양 이런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신에게 청하였다가 되지 않으니 이에 이런 계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모여서 살게 되면 장차 이롭지 않을 듯합니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2일 모 첫번째 기사 왕세자를 거느리고 강원도에 강무하다. 임금이 왕세자를 거느리고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다. 의정부와 대관에서 각각 한 사람과 종친 부마와 병조에서 어가를 수행하고 도성에 남은 문무 여러 신하들은 흥인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경기감사 이사관이 경력 성봉조와 정력 찰방 최경신 등과 함께 흥인문 밖에 와서 맞이하고 양주부사 200상은 고을 경계상에서 맞이하여 알련하였다. 소라이에서 사냥하고 풍천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3일 기미 첫번째 기사 어가가 연천에 이르니 현감 이근우가 알련하다. 고을 경계상에서 맞아 알련하였다. 임금은 연천과 철원의 경계에서 사냥하고 송졸원들에 유숙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3일 기미 두번째 기사 권맹손 정년 등을 탄핵하나 불문에 붙이다. 강원도감사 권맹손이 판서 정연, 경기감사 이사관 조합부승지 권채, 우부승지 이계린, 동부승지 성념조를 청하여 철원 민가에 모여서 술자리를 벌였는데 지평 이 영상이 하리를 보내어 염탐하고 드디어 탄핵하였다. 연 등이 장차 비염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영상을 불러서 불문에 붙이도록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민폐가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비록 탄핵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죄로가 되리야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4일 경신 첫번째 기사 어가가 철원에 도착하여 마산 앞 들에서 유숙하다. 강원도 감사 권맹손 경력 이종인 철원부사 권서가 고을 경계상에서 맞아 알련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5일 신유 첫번째 기사 식력령 효성산에서 사냥하고 철원으로 와 마장곳에서 유숙하다. 어가는 상령에 도착하여 효성산에서 사냥하였다. 도로 철원으로 와서 백악에서 사냥하고 마장곳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5일 신유 두번째 기사 허지혜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6일 임술 첫번째 기사 평강현에 도착하여 순지에게 사냥하고 순지에서 사냥하고 적산에서 일숙하다. 어가가 평강현에 도착하니 현감 박경선이 고을 경계산에서 맞아 알련하였다. 순지 등지에서 사냥하고 적산에서 일숙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6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이 영상 등이 양령을 탄핵하려 했으나 내시 김충이 계달하지 아니하다. 삼부지편 이 영상 사관원 좌헌나 조자 등이 징계하기를 양령대군이 활과 살을 가지고 몰이하는 안에서 달리는 것이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내시 김충이 말하기를 양령에게 관한 일은 계달하지 말라는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계달하지 어렵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6일 임술 세번째 기사 하례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구호하라고 병조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어가를 따르는 하례들이 찬비로 인하여 동상이 있을까 염려된다. 진노 및 차사원은 후진을 호위하는 한편 구호하여서 죽는 자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7일 개hen 첫번째 기사 이 영상이 양령을 행문하여 의건부에 가두도록 하다. 비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전날 저녁에 지평 이 영상이 헌납 조자와
논의하기를 양령의 사건은 우리들이 청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가서 아랠 수 없으니 양령을 바로 탄핵하여 그의 행동을 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자는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으나 영상은 듣지 않고 이에 공함으로써 양령대군을 행문하였다. 그 대군은 종사에 죄를 지은 분으로서 태종전하께서 외방으로 물리치시고 비록 친속간이라도 사사를 왕래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우애하시는 정으로 특별히 접견하셨으니 성은이 지극히 우악하셨습니다. 대군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여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종하기를 오직 삼가서 부귀를 편하게 누릴 뿐입니다. 지금 이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여러 자재를 거느리고 짐승을 쫓는 일은 방자하고 무례합니다. 라고 하였다. 대간의 하조를 시켜 답서를 독촉하니 대군이 대답하기를 날이 벌써 저물었다. 우선 내일까지 기다려라 하고 드디어 답하지 않았다. 영상이 소장을 갖춰서 간하고자 하였으나 소장을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임금은 영상이 양령을 행문하였다는 것을 듣고 영상을 부르도록 명하였다. 영상이 소장을 가지고 나아가니 임금이 묻기를 어제 저녁에 양령을 행문한 것은 내가 홀로 한 것인가 가는과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혼자 하였습니다 하며 이에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영상이 미처 소장을 바치기 전에 옥졸이 벌써 항쇠를 가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은 그의 강개함을 칭찬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환경할 날이 다가왔으므로 대관을 대신 보내올 필요가 없다고 명하였다. 세종실 79권 세종 19년 10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적산이 유숙하면서 노벌 등지에서 사냥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동주터에서 사냥하고 철원 대야잔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사관 등을 경계에서 만나고 영평굴동에서 유숙하다. 철원의 산에서 사냥하였다. 경기감사 이사관 경력 성봉조 영평현감 이영문이 경계상에서 맞아 배웠다. 영평굴동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방산에서 사냥하고 매장원 들녘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황궁하여 의의 부음을 듣고 직첩을 돌려주다. 황궁하였다. 임금이 의의 부음을 듣고 원륜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최호생의 건의로 이 영상을 석방하다. 사헌부장령 최호생이 아뢰기를 지금 자평 이 영상이 범한 일은 비록 서찰을 잃었으나 그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다만 직사에 힘쓰려고 한 것이니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양령은 매사를 나에게 한결같이 품하는데 이번에 어가를 수행한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일은 계달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대군을 행문하였다. 내가 그 연유를 묻고자 한 것이니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잠시 후에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죽은 원륜에게 종이 60권과 관각을 부의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천 등이 전문으로 관직을 제수한 데에 살해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전문을 바쳐서 호조판서로 죄수된 데에 살해하였다. 관찰사 박안신도 전문을 바쳐서 공조 참판으로 제수된 데에 살해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상중에 고기를 먹는 데에 죄를 매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교수관 전예는 관문에 출입하는 것을 보면 병들어 파리한 자가 아닙니다. 사리를 아는 유생으로서 어미 상중에 있는데도 고기를 먹으면서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자된 도리가 없으니 유를 상고하여 죄를 매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화곡이 손상된 서천 등지에서는 소출된 실제 수량대를 상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서천 등 13고을은 화곡의 손상이 더욱 심합니다. 광흥창에 바쳐야 할 쌀이 모자라니 비어건대 소출된 실제 수량에 따라 상납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5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은 묘관 등 4인을, 종무직은 살두 등 2인을, 종출, 우수, 우무, 좌유문, 오랑 등 2인을 보내어 와서 각각 토산물을 바치었다. 골간, 올적합, 제용합 등도 조정해 와서 또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동서의 양계에 문무에 재주 있는 자를 풍계에 따라 보내게 하다. 처음에 각도의 수륙 장수의 망류는 모두 감사의 예에 따라 수령관을 차임해서 보내었다. 그 후에 수령관 제도를 없애고 군녹사를 임명해 보내어 장무녹사라고 부르는데 번거롭고 요긴치도 않은 폐단을 줄일 것이었다. 이때 와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동서의 양계는 풍속이 다른 지역과 연해져 있어서 무수하고 방비하는 일이 다른 도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도제제사가 홀로 군무를 다스리면 불과할 듯합니다. 구례대로 조정 신하 중에 문무에 재주와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풍계에 따라 혹은 도사라 혹은 경력으로 차임해서 보내는 것을 항구한 법식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노환이 이천의 포상에 대해 말을 돌려 꾸며 파직시키다. 임금이 도승지 신인선 우승지 김돈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이를 옳고 그름에 대해 여러 신하의 논의가 같지 않으면 유독 지금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옛부터 그러하였다. 가령 한 사람의 상줄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으로 상주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상줄 만한 공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에 잘못이 있으니 법으로 조치해야 마땅하다 하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그러나 각자 소견을 말하는 것이니 의리에 무슨 해가 되겠는가. 내가 비록 덕은 없으나 여러 의논 중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천이 파저강을 토벌한 후에 최정안을 시켜 계달하였으므로 나는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환, 찬승, 신계 등을 예골하게 하여 내시 김충을 시켜 이천의 공에 대하여 보상할 조건을 묻도록 하였더니 충이 희 등의 논의를 아뢰기를 이천이 토벌한 것은 적의 농막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야인은 대군이 온다는 것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도피하였으나 중국 사람은 조선군사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거처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데 천이 모두 죽였고 분유자에게 이르기까지도 아울러 죽여 없앴고 오직 10여 세 된 계집아이 하나만 살았을 뿐이니 그 계책이 엄흉스럽습니다. 가령 여연 판관 이종효에게 군사 200~300명만 거느리고 가게 하였더라도 포획한 것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일에도 변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을 것이니 어찌 다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묻기를 이 논의는 누구의 말이냐 하니 충이 아뢰기를 우의정의 말입니다 하였다. 내가 충을 시켜 힐문하기를 지난 개축년 북벌 때에는 정병이 15,000명이었다. 그때의 대신들은 모두 이르기를 이 일은 하늘의
모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비록 보획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군사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족하며 강을 건널 때 적이 침략하는 것도 역시 두려울 일입니다 하였다. 지금 천은 7,000명 군사로서 토벌 하여 보획한 것이 60여 명이고 군사도 온전하게 돌아왔다. 어제는 대신들이 치하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여연판관 이충효에게 군사 2,300명만 거느리고 가게 하였더라도 보획하는 것이 이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가. 예전 개축년에 15,000명 군사가 갈 때는 무슨 까닭으로 매우 어렵게 여겼고 지금 7,000명 군사가 돌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이를 매우 쉽게 여기는 것인가. 만약 쉽다고 한다면 한도의 일은 근심이 없겠다 하니 아뢰기를 신은 대군이 저들의 격리에 들어간 다음에 종료에게 군사를 갈라줘서 가도록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만한 보획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종료가 홀로 2,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저들의 격내에 깊이 들어간다고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판관의 말을 듣고 대신을 의심하는 것은 진실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말직의 신하가 비록 죽고 사는 마당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을 변경할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온 관료의 본이 되는 신으로서 말을 변경하겠습니까? 대신의 채통으로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황희와 신계도 또한 그 말을 들었다 하니 너희들은 가서 묻기를 우의정이 이 종효에게 군사 2,300명만 거느리고 가게 하였더라도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홀로 2,300명만을 거느리고 저들의 격내에 넘어 들어간다는 말이었는가? 대군이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종효에게 군사를 나눠준다는 말이었던가? 논의하는 동안에 서로 응낙하는 것은 진실로 잘못이 없으니 비염하지 말고 그때 모양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라 하였다. 인천등이 가서 물으니 희는 대답하기를 천의 공이 상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말은 신등이 함께 논의한 것이나 종효에게 2,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한다는 말은 한이 신등과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말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원뜻은 알 수 없으나 말의 추세로는 종효에게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넘게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성상께서 힐문하실 때 신은 대답하기가 난처하여 어물거려 넘겼는데 한이 신등과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말하기를 대군이 저들의 격내에 들어간 다음에 종효에게 군사를 나눠준다는 것이고 종효에게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신계는 아뢰기를 한의 말한 바는 신이 그의 원래 뜻은 모르나 말의 추세로 보아서는 종효에게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였는데 대개는 희가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은 나의 지친이며 언어와 거동이 모두 볼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이 많으니 바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접대에 김종서가 협진을 토벌할 때를 청하였을 때 한은 말하기를 종수가 성상께서 이 일을 중지시킬 것을 반드시 요랑하고서 한 말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으로서 한 말인가. 성인은 상대편의 거짓을 미리 요량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는 남의 심정을 어찌 반드시 미리 짐작한 것인가. 비록 이의 전후 곡절을 알지 못하나 천이 성공한 다음에 하필이면 중국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의심하는가. 조그마한 일을 당했어도 즉시 말을 바꿔서 자기 혐오를 면하려는 짓은 대신의 채통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전지하기를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파저강적을 토벌하였으므로 대신에게 공을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우의정 노환이 아뢰기를 이것은 상줄만한 것이 못됩니다. 천이 토벌한 것은 농막 한두 곳뿐이니 무슨 공이 있다는 말입니까? 후일에도 이런 일은 변장으로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연판관 이종효에게 군사 2,300명만 거느리고 가도록 하였더라도 보획하는 것이 이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힐문하기를 지난 개축년에 파저강을 정벌할 때는 정군이 15,000명이었다. 그때 여러 신하들은 모두 이르기를 매우 어렵겠습니다. 비록 보획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군사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족하며 강을 건널 때에 적이 침범하는 것도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이번에 천은 7,000명 군사로서 토벌하여 60여 명을 포획하였고 군사를 온전하게 해서 돌아왔다.
어제 대신들이 모두 취하였고 또 군사를 온전하게 돌아왔으니 매우 기쁩니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종효에게 군사 200~300명만 거느리고 가도록 하여도 보역하는 것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다. 그런즉 15,000명의 군사가 갈 때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으며 7,000명 군사가 온전하게 돌아온 데는 왜 어찌 몹시 쉽게 여기는 것인가? 전후의 논의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아주 다른가? 지금 만약 쉽다고 한다면 평안 한도의 일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였더니 하는 즉시 말을 변경해서 신도 대군이 저들의 경계에 들어간 다음 군사 200~300명을 나누어서 종효에게 거느리게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만한 포획은 있을 것이다 하였고, 종효에게 깊숙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밀에는 종효는 여연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이 갑자기 저들의 경내에 들어간 다음에 군사를 나누어 종효에게 준다 하였은즉 그 말을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록 말직에 있는 신하가 죽고 사는 마당에 임했을지라도 오히려 말을 변경하지 못할 터인데 한은 온 관료의 본이 되는 대신으로서 작은 일을 당해 자기 허물을 면할 양으로 말을 돌려 꾸몄다. 대개 대신의 채통에 어긋남이 있으니 바직하라 하였다. 개축년은 세종 15년이다. 세종실 79권 세종 19년 10월 17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파정항을 염탐하라 이르나 이천이 여름으로 미룰 것을 건의하다. 병안도 도절제사 이천에게 전지하기를 병가는 오직 정직함만을 숭상할 뿐만 아니고 부득이하면 기이한 술책도 겸용하여야 한다. 옛 장군으로서 죄수의 무리를 사하여서 그 힘으로써 성과를 얻은 자가 있었고 죄수의 무리로서 자원하여 힘써 성과를 올려 제 몸을 속죄한 자가 있었다. 한 고조가 영포를 정벌할 때와 이광리가 이사를 공격하면서 사형수를 사하여 종군토록 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파저강을 토벌한 후에 적의 동정을 몰라서는 안 된다. 10악을 범한 자는 진실로 사해줄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 도내의 사형수 중에서 적조기를 알고 용량이 있는 자 2사람을 선택하여 강을 넘어서 들어가도록 하여 낮에는 산의 숲에 숨고 밤을 틈다 가만히 다니면서 적의 소굴을 염탐하게 하여 죗값을 속하게 한다면 적의 형세를 거의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부를 세밀하게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와서 천이 아뢰기를 사형수로서 저쪽 경내의 산천과 도로를 아는 자는 대개 적습니다. 또 수호성은 비록 연변이지만 염탐하는 사람이 가보지도 못한 곳입니다. 만약 사형수를 망령스럽게 저쪽 경내에 들어가게 한다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눈이 깊고 나뭇잎이 져서 엄밀하게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는 여름에 풀이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가려서 비밀리에 정탐하는 것이 거의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명포는 경포이다. 세종실 79권 세종 19년 10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사관은 우정은 이예손이 아뢰기를 노화는 일국의 수상으로서 자규죄를 면할 양으로 말을 변경해서 대답하였으니 유사에게 내려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파면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니 다시 무엇을 따져 물을 것인가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노환을 탄핵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고 정직은 신하의 큰 절개입니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입니다. 지금 이천이 가서 야인을 토벌하고 전첩한 그를 치부하여 왔는데 노화는 여러 대신과 함께 같은 사연으로 취하였으나 그 공을 논의하는 날에 이천의 공은 상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앞뒤의 말이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니 이미 정직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전일에는 군사가 많았는데도 두려워했고 후일에는 군사가 적었는데도 쉽게 여겨 서로 반대된다는 것으로 그 연후를 반박하여 물으시자 하는 자기 죄를 면할 양으로 또 말을 변경하고 실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이보다 심할 수 없는데 다만 하직만 시키고 법으로 조처하지 않으시니 한이 국정을 맡은 대신으로서 거짓을 꾸며 임금을 속였는데도 파면만 당하여 사제에서 한가히 지내면서 자기와 명을 보존하고 있은즉 오직 상벌하는 권한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신하로서 간사함을 품은 무리들을 경계할 수 없게 됨을 신등은 거기에 두려워합니다. 유사에게 내려 유를 상고하고 죄를 과하여 장례를 징계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79권 세종 19년 10월 1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지평 이 영상을 직에 나오도록 명하다. 상부에서 상소하기를 대가는 임금에게 이목의 관직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이 관직에 있는 자가 어찌 다 온당한 사람이었으며 말한 바가 어찌 모두 이치에 합당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특히 포용하여 우대하는 것은 그 얘기를 품은 바를 다 펼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평 이 영상이 강무에 호종하였다가 양녕대군 이제가 조심하는 모양이 없음을 몸소 보고 마음이 스스로 편안치 못하여 아뢰고자 하여도 되지 않아서 드디어 대군에게 행문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합당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마음을 궁구하면 그 직임을 다하고자 한 것뿐이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등은 영상을 다시 그 직임에 나오게 하도록 청고자 하였으나 성감을 깊이 두려워하여 어물쩍거리기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었습니다.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인데 신자의 정으로서 끝내 잠자코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루한 해포로서 우르르 천총을 더럽히오니 성상께서 결단하시어 선비의 기풍을 장려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고치게 나오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서 시경 기부지시편을 강독하다. 여시가 말한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손유의 제설 가운데 여시의 말이 가장 적당하다. 그가 얻은 바는 제자와 다른가 주문공이 동지의 벗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유명한 선비일 것이다. 문공이 일찍이 장경부의 학문을 평론하면서 여시는 학문이 넉넉하니 마음이 치우치고 고집되다고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누가 나은가? 나는 일찍이 경부는 학문이 넉넉하고 여시는 문장이 넉넉하다고 하였다 하니 권체 김빈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꿈으로 점친다는 말을 읽다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꿈으로써 길흉을 먼저 안다고 하였으나 보통 사람의 꿈은 모두 평시에 본 것에 원인하는 것 같으니 혹은 생각하던 것이 혹은 하던 일이 혹은 좌우에서 하던 일이 혹 원인도 없이 꿈이 되는 수가 있으니 이런 것은 예사로서 영험도 없는 것이다. 선유도 또한 이르기를 후세 보통 사람의 꿈은 덧없이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은 진실로 영험을 점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한 가끔 영험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다. 꿈꾼 지 1, 2년 혹은 10여 년이 지나서 징음이 되는 것도 있으니 진실로 이치가 있다 하였다. 세종 77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하연에게 헌릉 서쪽 큰 길의 길흉을 옛 글을 상고하여 계달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당초에 술사 최양선이 상서하기를 헌릉선 쪽 산 너머 주산에 내려온 맥이 나지막하고 가느다란 게 또 큰 길이 있어서 인마가 통행함으로 능실에 크게 해가 됩니다. 이 길을 막아서 주산에 맥이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하연 등에게 여러 가지 서적을 두루 상고하여 그 길을 통하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정해서 아뢰도록 명하였다.
연등이 지리스를 상고하니 능서쪽 남쪽에 큰 길이 있는 것은 무방하고 또 큰 길을 끊는다면 사람이 많이 병든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아뢰기를 이 길은 능침에 해댐이 없고 또 큰 길을 막아서 끊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주산에 내려온 맥의 낮은 곳에다가 산을 돋우는데 그 가운데는 비게하여 위는 주산의 맥이 되게 하고 밑은 큰 길이 통하게 하면 양쪽으로 편리합니다 하여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하연에게 이르기를 이번 헌능서쪽 2개 천현을 막는 데에 이르러 이롭다 해롭다는 논의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니 연이 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을 인용하여 아뢰기를 신은 이 길이 있더라도 능실에는 해될 것이 없으니 반드시 막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 길이 능서쪽에 있어도 해가 없다는 뜻은 이미 알았다. 능서쪽에 길이 없으면 해롭다는 것과 또 큰 길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는가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일세에 큰 길을 끊으면 사람이 많이 병든다는 것은 있어도 능서쪽에 큰 길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엄령풍수의 학설은 성현이 말한 바가 아니고 나다 진실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옛적의 주공이 낙형을 건설하면서 지리를 살피고 길흉을 점쳤다는데 후세의 거북이로 점치는 방법이 전해지지는 못했다. 주문공도 말하기를 풍속에 따라 땅을 가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그런즉 옛사람도 그 법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공부를 봉헌하는 마음에 털끝만한 흠도 없어야 가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 이 큰 길은 헌능주선의 내려온 맥을 끊게 되어서 해가 있을 듯하다. 지르스에 과연 능서쪽에 큰 길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것과 큰 길을 끊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면 가하다. 지금 이 2가지 말이 없는데도 오히려 무방하다는 말만으로서 주산에서 내려온 맥에다가 길을 트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듯하다. 만약 최양선의 성품이 본디 추솔하고 생각하는 것이 묘망스럽다면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깊이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어찌 모두 억설이겠는가. 또한 옛글에 의가에 말한 것일 것이다. 또 지난해에 재생원의 터가 도읍의 명당이라 하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그 산세를 살피도록 하였더니 대신으로서 나에게 술사를 숭상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최양성 이양달 고중인의 말도 서로 달라서 혹은 길하다 혹은 흉하다 하여 말이 매우 시끄러웠던 까닭에 그만두고 쓰지 않았다. 만약에 민폐가 있고 혹은 형편에 할 수 없는 바가 있다면 진실로 불가하나 큰 연고도 없이 선왕의 능실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있으면 신자가 곤도를 위하는 마음에 미안할 바가 있다. 지금 이 길을 막는 것이 어떨지 경은 다시 옛글을 상고하고 시의에 참작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 2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 3번째 기사 양령을 탄핵한 이 영상을 공문하다. 사헌부 집현 이 영상이 상언하기를 신이 전일에 천박한 식견으로 이를 잘못 요량해서 문득성녀를 끼친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전하께서는 건공 같은 도량으로서 특별히 명하여 사하여 놓아주시고 직사마저 되돌려 주셨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타당하지 못한 감이 있어서 감히 죽을 줄도 모르고 말씀드립니다. 신은 듣건대 환난이 생기는 것은 무궁하나 기미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고 병고가 오는 것은 무궁하나 조짐에서 유래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환난을 염려하고 병고를 방비하는 요령은 다만 기미를 막고 조짐을 없애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옛적에 회남왕장이 부도한 짓을 했으나 문제가 일찍이 검단하지 않다가 마침내 우회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하나의 귀감입니다. 양릉대군 이제는 종사에 득주함에 태종께서 앞날을 훤히 내다보시고 비록 부자의 정이지만은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외방에 귀양 보내두고 족친까지도 사사로이 통례하는 것을 검하셨으니 그 환난을 염려하고 변고를 방비한 뜻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돈독하신 우애로서 돌아보아 서울이나 예방에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하시니 성은이 지극히 우악하셨습니다. 제의 처치로서는 진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심하고 근신하여 부귀를 편안히 누릴 뿐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할 줄 모르고 그의 여러 아들과 함께 활을 당겨서 활을 쏘며 짐승들을 뒤쫓아서 혹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의 광망스러움이 지극합니다. 이와 같은 광망스러운 행동을 일찍이 금단하지 않으면 신은 양령을 보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전하께서는 후회하신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제의 활과 화살을 거두시고 말 타고 몰이하는 것을 금지하여 옛사람이 기미를 막고 조짐을 없애던 뜻을 받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금이 보고 곧 의금부에 명하여 구문하도록 하고 교서하기를. 전일에 양녕대군이 태종께 득지한 것은 자기 한 몸의 소행이 득스럽지 못하여 교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대통을 계승할 만하지 못했던 까닭에 패하여 외방에 물리치게 된 것이다. 그 나이 젊고 기질이 교만하여 간사한 사람에게 그릇 인도되는 바 되어 능히 보존하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그 남과 교통하는 것을 금하고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여 스스로 선을 닦고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당초부터 부자 군신 사이에는 부도한 생각을 몰래 품어서 의심하고 싫어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태종께서 비록 금하고 방비하는 것은 엄하셨으나 그 위에 세시, 복, 나빌에 들어와 뵙고자 하면 가련하게 여겨서 허락하셔서 들어온 것이 여러 번이었다. 내가 즉위한 이후에는 양령은 연령이 벌써 많고 기습도 점차 고쳐졌은즉 형제간에 우애하는 정으로 항상 서로 만나는 것은 천리와 인정에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때때로 사람을 보내서 맞아서 보면 대검과 대신들이 의례 큰일이라고 여겨 문득 봉장을 바치고 옳지 못함을 다투어 말하였다. 나는 그 한 길로만 집착하여 변경할 줄 모르는 것을 싫어한 까닭으로 양령에 대한 일은 들어도 아뢰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뒤로는 말하는 자가 조금 줄었다. 그늘을 강무할 때에 내가 양령에게 의가를 수행하도록 명하였고 또 활과 화살을 주어서 사냥하도록 허가하였다. 그가 의가를 수행하고 사냥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명을 받은 것이다. 만약 내가 의가를 수행하도록 명하여도 양령이 수행하지 않고 내가 사냥하도록 명하여도 양령이 즐겨하지 않는다면 양령은 도리어 교만하고 방자하여 어명을 받지 않는 것이 되니 도리에 합당한 것인가? 또 양령의 여러 아들은 모두 종친으로서 예에 따라서 의가를 수행한 것이고 처음부터 양령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또 옛부터 임금의 권위가 자기에게서 떠나면 어찌할 수 없이 그만두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비록 정사에 잘못이 있고 사람을 걸었었다 하더라도 모두 임금에게 간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어찌 임금에게 간하지 않고 도리어 임금이 뽑아 쓴 사람을 탄핵하는가? 이제 영상은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갑자기 양령을 행문하였으니 그 망령되게 헤아리고 차례를 잃은 것이 또한 심하다. 그런 까닭에 의금부에 내리도록 하여 스스로 후회하고 깨우치게 하였던 것이며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특별히 명하여 놓아주고 또 돌아가 직사를 보게 하였다. 명을 받던 그날에 갑자기 곧 상서하였으니 마음의 분함을 품어서 조금도 고치고 후회하는 바 뜻이 없다. 심지어는 회남 여왕의 사건으로 이를 비교하여 말이 몹시 패만하였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해남 사건이 양령과 같다는 것인가? 또 직책이 언관에 있어서 상서하려면 동료와 함께 의논하여 주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자기 소견에서 나온 것이어서 홀로 주청하려 하였다면 전일에도 양령이 의가를 수행하였고 서울에 출입한 지도 오래인데 그때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다가 오늘날 나에게 책망을 당한 뒤에야 분을 품고 감히 말하는 것인가? 간신을 우대하여 언로를 넣게 하는 것이 비록 인군의 덕이라고는 하는 이와 같이 일의 대체를 모르고 자기 소견만 고집하여 사납고 불공한 죄는 공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오르십니다. 회남왕은 유장이며 세시는 설날이고 복은 삼복이며 나빌은 납향하는 날 동지뒤 셋째 미일을 말한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한 네 번째 기사 본도의
공장에서 만든 것을 박물하게 하다. 외조의 전치하기를 박물이란 것은 그 지방에서 산출하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곳 공장에서 그 지방에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어떤 물품을 제조하여 진상하는 것은 가하다. 근래에 들으니 각도의 감사와 도질제사는 매년 세 차례 큰 조회 때와 강무 행사에 진상하는 물품은 혹 그 값을 많이 준비하여 있다가 서울에서 우역하기도 하고 혹은 서울에서 공장을 청에다가 많은 값을 주고 만들어서 진상하는 바. 이것은 박물이라는 본뜻의 의미 미 있고 폐단도 또한 적지 않다. 그러므로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박물은 정교하거나 추악하거나를 논하지 말고 본다의 공장에서 만들도록 하여 진상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칙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9일 을해 5번째 기사. 야인 거하 첩합을 남겨두어 후의 일에 대비하게 하다. 영중추 최윤덕이 아뢰기를 지금 의건부에 같이 있는 그와 첩합은 그 죄를 급하게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예측에 고려 왕태조가 백제를 정벌하였던 견훤을 항복받아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금, 용금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고 바로 중군을 들이쳐서 성전하게 되었습니다.